안녕하세요. 프리랜서씨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폭염이 영원할 것 같더니 날씨가 금세 쌀쌀해졌습니다. 계절 변화가 새삼스럽게 새롭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대로 ST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준비를 하다 보니 조금 내용이 좀 많아져서 아마 좀 파트를 나눠서 좀 업로딩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T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조금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본업이 턴어라운드 조짐이 좀 보인다. 그리고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제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본업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단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1Q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변동폭을 가지고 2분기에 좀 움직였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8억으로 전년 동기나 1Q 대비해서 큰 변동폭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자가 좀 유지됐고 매출은 1Q 대비해서는 좀 늘어났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같은 폭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마이너스 28억은 대부분이 지금 종속기업에서 지금 비롯됐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본업은 지금 거의 흑자 전환을 미약 하나만 한 상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8억들이 이 자회사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습 차원에서 예스 옵티컬 테크놀로지가 뭐하는 회사인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한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초점이 잘 모이는 게 이제 비구면 렌즈고요. 보시면 이렇게 볼록한 게 형상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초점이 조금 더 선명한 게 비구면 렌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원래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제조가 됐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이나 광통신에 쓰이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자동차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아무래도 해상도도 더 좋고 열에도 조금 내열성이 강한 글라스 비구면 렌즈가 이제는 조금 더 산업적으로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예스 옵티컬 테크놀로지는 이런 글라스 비구면 렌즈를 국내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조금 더 유망한 자회사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을 리뷰를 좀 해봤고요. 다시 실적으로 돌아와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16.5%로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와 연계해서 영업이익률도 크게 변동폭이 없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종속기업들을 뺀 실적들, 개별 실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속기업들을 뺀 ST의 별도 실적들을 보시면 일단은 지난 분기부터 숫자들이 흑자로 돌아선 것을 좀 볼 수 있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괜찮게 좀 나오고 있고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여전히 마이너스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 분기의 숫자들을 좀 살펴보면 흑자를 여전히 미약하나마 유지를 했습니다. 보면 영업이익도 흑자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예스 파워 테크닉스 매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업 현금 흐름도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되면 좋은 건 알고 계실 거고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분기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2분기도 미약하나마 흑자를 유지를 했다. 그리고 영업 현금 영업 어,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단도 탑라인도 1분기 대비해서 더 좋아졌고요. 123억에서 149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흑자를 유지했다는 것도 저희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165억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서 전환사채, 금융부채가 수익으로 변동된 부분과, 그리고 예스파워테크닉스 매각 대금에 기인한 부분이라서 크게 본업의 영업이익에 기여했던 부분과 별개로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 외에 순이익이 150 났던 부분, 150억 정도 났던 부분들은 보시면 금융부채 평가이익과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이익이기 때문에 크게 영업이익에 기인한 부분 아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부채 평가이익은 현재 전환사채들이 주식이 조금 폭락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본변동표 상에서 조금 단기손익으로 잡힌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계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스파워테크닉스의 매각대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재무 현황을 보면 특이사항으로는 부채 비율이 조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부채를 72억 정도 갚았고요. 그래서 그 부채가 줄어들면서 부채 비율도 108%에서 85%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그래도 소폭 상승한 모습을 저희가 봤지만 23% 정도로 유지되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고요. 직원 수는 지금 버틀러에 업데이트는 안 돼 있습니다만 198명에서 187명으로 그래도 좀 많이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숫자나 매출, 탑라인이나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뭐 부채 비율, 그리고 직원 수 정도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고무적인 것은 본업 관련해서 매출단, 탑라인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 1분기부터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속기업에서는 여전히 조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비금형 글라스 렌즈 같은 유망한 사업들,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좀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출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1분기 대비해서 반도체 쪽 장비 매출이 금액적으로나 비율적으로나 봤을 때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요. 비중으로 보더라도 한 3%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 쪽 장비가 오히려 예스티한테 좀 중요하긴 한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쪽이 21년부터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조금 더 반도체 쪽 장비 매출이 늘어난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별 매출을 보면 21년 기준으로 해서는 국내 매출이 한 79%, 그 다음에 베트남이 17%, 중국 비중이 작년에 좀 없었는데 1Q 때 2%로 좀 늘어났고, 국내 비중은 95%, 그리고 베트남이 좀 줄었었는데 2분기에는 골고루 좀 배분이 됐습니다. 국내 71%, 중국 법인 23%, 그리고 베트남 법인 4%. 그래서 법인들 매출이 어느 정도는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법인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브리프하게 살펴봤고, 뭐 강조드리지만 본업이 어느 정도는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SD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요약하자면 약속, 그리고 투자, 그리고 고압 어닐링으로 저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 관련된 부분은 예스티 장덕복 회장이 예스파워테크닉스를 4월 달에 매각 공시를 내면서 주주들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매각 대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1분기 기준으로 장동복 회장의 지분율이 22%였습니다. 근데 지금 2분기 실적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지분을 좀 늘린 걸로 보이고요. 이 금액이 그리고 최근에 8월 26일 날 공시가 났는데 여기서 조금 더 늘려서 30%까지 지분을 좀 늘려서 22%에서 30%까지 지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 14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평단 8,000원을 가정했을 때 11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장내 매수를 했다. 이런 부분은 뭐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본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했고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 부분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조금 칭찬해줄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투자입니다. JY가 이제 8월 12일 날 사면이 되면서 평택 쪽에 대규모 투자 관련된 보도가 좀 이어졌는데요. 평택에 100조 투자를 한다고 돼 있고 현재 상공장을 공사 중인데 향후에 4에서 6공장까지 추가 건설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런 장비 업체들의 P6 관련된 공시들이 나온 거 보면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된다라고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이 늘어나면 이 증설 관련해서는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ST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고 있는 ST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잘 부탁을 드리고 과감하게 화끈하게 투자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폴더블폰 장비 도우시스에 납품했던 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시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인수했던 기업이고요. 울트라 씬 글라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시가 났는데 이 라미 앤 오토클레이브 설비를 납품을 했다는 이 장비를 납품했다는 공시가 좀 났고요. 라미 같은 경우에는 올레드 패널과 커버 글라스를 합작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심히 볼 내용은 이게 이제 도우시스에 납품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도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폴더블 폰의 판매나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면 향후에 증설이나 이런 장비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우시스의 장비를 납품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사소할 수는 있지만 저 나름대로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고 폴드4나 플립4가 지금 뭐 92만 대에서 뭐 새 역사라고 하기에는 뭐 5만 대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좀 기사에서 과장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 대비해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폴드4와 플립4 화이팅을 좀 드리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5,900원. 그러니까 4월 달에 11,000원에서 거의 뭐 8,000원까지 폭락 했던 거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방송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한 1,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도 물론 제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커버를 했고 소개도 드렸는데 주가가 폭락해서 제가 뭐 사과도 드리고 했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뭐 주가가 11,000원에서 폭락했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쪼록 그 자산이 많이 하락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분들은 조금 위안을 얻으셨길 바라고요. 이제 조금 더 이게 주가가 올라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모두가 좀 해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평택 투자나
그리고 본업의 턴어라운드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압 어닐링에 대한 기사를 강임수 ST 대표이사가 냈던 부분이 아마 조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특허를 출원했다. 그리고 반도체 고압 어닐링 장비를 내년에 상용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좀 작용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어닐링 장비를 했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건가 싶긴 했는데 좀 살펴보니까 이게 조금 시장에서 어필할 만한 장비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실적과 그리고 ST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그 뉴스 중에 고압 어닐링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